이번 시간은 마약 중독 관리 전문가 2주차 양리 특성 및 스크리닝인데 이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클릭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리 특성 및 스크리닝 그리고 신체 징후를 통해 중독 심각도 지수를 판정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리 특성과 스크리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중독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약물은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효과를 나타내거나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스크리닝은 다양한 약물을 빠르게 검출하는 과정으로 중독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여러 종류의 약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징후를 통한 중독 심각도 지수 판정 실습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신체 징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의식 상태, 호흡 양상, 동공 크기, 맥박 및 혈압 변화, 바람 및 체온 변화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은 심각한 중독을 시사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동공 축소, 섬액, 저혈압 등은 특정 약물의 중독을 의심하게 합니다. 각 징후의 심각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중독 심각도 지수를 판정합니다. 이 지수는 환자의 응급처치 및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습을 통해 환자의 신체 징후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 심각도를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보고 각 징후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이 안정적인 환자는 비교적 가벼운 중독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어떤 약물을 의심할 수 있는지, 어떤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등을 함께 고민해보면서 임상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약물의 작용 기전과 스크리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체 징후를 통해 중독 심각도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학습과 실습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중독,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리 특성 스크리닝, 약물별 신체적 징후, 중독 심각도 지수 ASI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AI로 이제 숏 영상을 만든 거예요. 숏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도 이제 이 약물 중독 관리 전문가 사이트에 카톡방 지금 40명까지 들어와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마약 중독 관리 전문가 클릭하시면 저 영상하고 이 프린트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직접 보면서 이렇게 수업받는 것도 좋아요. 그 프린트를 안 했어요. 직접 보고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억제제, 흥분제, 그 다음에 환각제 이 세 가지를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마약을. 그래서 이 마약이 이제 중추신경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억제제, 흥분제, 환각제로 분류해가지고 중추신경 억제제를 보면은 억제제는 억제하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활동을 지연시키고 이완 효과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억제제는. 그 종류에는 알코올, 헤로인, 필로폰, 펜타닐, 진정제, 수면제 이렇게 있어요. 억제제는. 이거 원래 의료용으로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억제제. 수면제로도 쓰고 진정제로도 쓰고. 신체적 징후는 억제제로 이제 동동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핀포인트 프로필 해가지고 침구멍 같이 작게까지 동공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수나 심박수가 감소하고 말이죠. 혈압 저하가 되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운동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내성 형성이 빠르고 금단시 발작이나 선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억제제 특성이 억제제는 주사를 맞거나 약물을 투입하면 이제 그 증상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제 자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남용하면은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공이 축소되고 혈압이 감소하고 뭐 발음이 어눌해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중독 현상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흥분제가 있는데요. 흥분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능을 가속화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아주 급작스럽게 높이다는 거예요. 흥분제는 메스암페타민이 있는데 필로폰,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카페인 커피를 마시든가 담배를 피든가 이거 다 흥분제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동공이 이건 확장이 돼요. 눈알이 커지는 거죠.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가속하고 식욕은 저하됩니다. 식욕은 저하되고 불면증 걸리고 과도한 땀이 나타나고 반복적인 정형 행동, 초조함, 공격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중독 특징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남용 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뇌졸중 위험이 있어서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흥분제는 흥분시켜서 가속화시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필로폰, 코카인, 니코틴, 담배, 카페인. 카페인도 그래서 커피도 적당히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제가 있습니다. 홀루시노전스 해가지고 환각제가 있는데, 근데 환각은 이제 망각, 환각, 환청, 뭐 환시, 뭐 이런 환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LSD, 대마초, 케타민, 실로시빈 있는데요. 케타민은 원래 이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고 수술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면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로시빈 이거는 이제 버섯인데 환각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을 수용체에 작용해서 시각 감각을 변화시키고 우울증, 불안 치료, 중독 치료, 알코올, 니코틴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지나치면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각이 전이돼 가지고 소리가 보이고 색깔이 들리는 이제 환각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공간 개념이 왜곡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흥분, 환각 이렇게 되니까 뭐 심박수가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질이 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금단 현상은 적으나 플래시백 현상이나 정신병적 상태가 유발한다.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경험했던 것이 재경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제 공포, 불안 감정을 재현한다는 거죠. 이게 플래시백이라는 거죠. 플래시백.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일이 잠깐 생각하면 그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겁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환각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마초라든가 LSD, 케타민, 실로시빈 이걸 마셨을 때 그래서 이제 크게 오전 시간에도 했지만 억제제, 흥분제, 환각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중추신경 억제제인데 뇌 활동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지만 이완감도 주고 그러지만요, 호흡마비 위험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은
강력한 진통 효과와 다행감을 유발한다. 특히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내지 100배 위력을 가진 치명적인 약물이다. 미국의 펜타닐을 해가지고 지금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데 마약으로 인해서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비처럼 행동하는 그런 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슬럼가에. 그래서 증상을 보면 동공이 축소하고 핀포인트라고 그러죠. 동공이 축소해 핀포인트 점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호흡수가 감소하고 서맥, 느린 맥박이 느려진다는 거죠. 기면, 꾸벅꾸벅 돈다는 거죠. 이 서맥, 기면 이런 거는 이제 마약 시간에만 나오는 거죠. 의료적으로. 서맥, 기면 이 현상이. 정신적으로는 심한 의존성, 현실 도피적 평온화 나타나고 위험한 것은 호흡 정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세 가지 분류 다 그 마약성으로 중독되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50대 이상은 마약 중독자는 없다. 근데 50대 이상이 회복 치유돼서 없는 게 아니라 사망해서 죽어서 없다는 거죠. 50대 이상. 뭐 에이즈 걸려가지고서 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마약은 특히나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 스티무런츠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로폰, 코카인이 있어요. 메스암페타민. 이 마찬가지로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높여 강력한 쾌감을 준다. 쾌감을 강력하게 주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남용되는 대표적 마약이다. 그래서 뭐 이태원이나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마약을 타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춤추게 하고 서로 연애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특징은 동공이 확장된다. 고혈압, 빈맥, 이건 이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된다는 거죠. 식욕성실, 치아 부식, 이빨이 이제 부식되고 피부가 가렵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다. 정신적으로 이제 과도한 자신감, 편집증적 망상, 공격성, 불면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흥분제는 이렇게 흥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망상에서 공격성이 일어나서 신체에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코카인을 보면 코카인에서 이제 추출한 게 코카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흥분제죠. 작용 시간이 짧고 강렬하다. 이강 손상, 코로 흡입하니까 코카인은 흡입하면 코가 이제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고 과도한 열이 난다, 발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급격한 우울감이 발생된다 하는 것이 코카인. 세 번째는 이제 환각제를 다시 이제 보면 호로시노 전스 앤드 디소시에이티브스 해가지고 이제 환각제 기타인데 이것은 이제 시각, 청각, 감각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자아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각제로는 이제 엑스터시, MDMA라고 그러는데 전부 이쪽 영어로 약어로 되어 있는 거죠. MDMA. 메스런이 디옥시, 메스암페타민 해가지고 메틸렌 다이 옥시 디메스암페타민 이걸 줄여서 MDMA라고 엑스터시라고. 이 흥분제죠. 흥분제와 홍학제 특성을 모두 가진 파티 약물이다. 파티에 이제 쓰는 약물이다. 이제 엑스터시. 그래서 세로토닌을 강제로 분출시킨다. 증상으로는 이제 체온이 급상승하고 고열이 일어나고 이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육 긴장,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타인에 대한 과도한 친밀감, 공감 능력 증폭. 그래서 이제 친밀감을 나타내가지고 엑스타시 흥분을 하는 거죠. 일명 또 도리도리라고 하는 거죠. 한국 내에서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드는 행위와 연관되어가지고 도리도리라고 부릅니다. 또 몰리라고도 하죠. 주로 가루나 캡슐 형태의 순수한 MDMA를 지칭할 때 몰리라고 해요. 엑스타시를 이제 몰리, 도리도리, 엑스타시, MDMA 이렇게 부르는 거죠.
LSD가 있어요. LSD. 이것도 아주 강력한 물질인데요. 이 리세르직 애시드 디에틸 아바이드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LAD도 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1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강력한 환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동공 확장 떨리고 소리가 보이고 기괴한 환각이 보이고 극심한 공포와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LSD가 아주 강력한 환각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타민이 있습니다. 의료용 마취제로 주로 많이 쓰는데 남용시 유체 이탈 경험을 한다는 거죠. 몸이 따로 논다는 거죠. 정신하고. 해리슨 마취제로 쓰이고 증상은 이제 운동 능력 상실, 통증이 무감각해 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 현실 불감, 자아가 소멸되는 듯한 희한한 공포를 느낀다. 실루시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마법의 버섯에서 이제 추출한 건데 환각 성분이 돼서 맥스 꺾고 구토, 근육 약화, 신비 체험을 하고 시간관념을 상실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약물 스크리닝, 드러그 스크리닝인데요. 이 스크리닝은 이제 약물 사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는 초기 검사 과정이다. 약물 스크리닝 사고죠. 여기는 어디 다 두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생체 시료 소변 검사로 이제 쓴 거예요. 소변 검사. 저 김대도사님 두 분 다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판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크리닝이 없어.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고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하면은 수개월 전에 투약 이력까지는 나타나고 혈액 검사를 하면은 현재 취해 있는 정도를 바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측정을 할 거예요. 바로. 검사 단계는 예비 검사와 확정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화면에. 그래서 예비 검사는 신속 면역 검사법으로 양성, 음성을 판별한다. 확정 검사 GCMS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 이런 게 GCMS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약물 종류의 양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확정 진단용 그 검사하고 질량 분석기는 이제 정밀 분석 장비라는 거죠. 중독 심각도 지수, 그리고 이제 ASI라고 합니다. 어딕션 세버리티 인덱스 해가지고 ASI 해가지고 심각도 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중독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표준 화대 임상 면담 도구다. 그래서 삶의 전반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ASI로. 그래가지고 7가지 평가 영역이 있어요. ASI는 7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로 의학적 상태, 두 번째로 고용 및 부양, 세 번째로 약물 사용, 네 번째로 알코올 사용, 다섯 번째 법적 상태, 여섯 번째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일곱 번째 정신과적 상태. 그리고 AIS 이 7가지 상태를 점검한다는 거죠. 의학적 상태를 보면 이제 신체 질환 치료 필요성 이걸 파악하고, 약물 사용 3번 보면 약물 종류, 사용 빈도, 투약 경로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알코올도 이제 뭐 알코올 남용 정도, 그로 인한 문제, 법적 문제도 다뤄보고 말이죠.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정력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대인 관계라는 거. 그래서 정신과적 상태는 이제 뭐 우울하냐, 불안하냐, 환청이 나타나냐, 자살 사고가 있냐, 정신건강 문제도 이제 다루는 거예요. ASI.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산출 지표를 보면 이게 좀 세세하게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가 되고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적
단어 약어를 알아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무슨 상담을 하고 저기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배우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면서. 그래서 산출 지표를 보면은 삼각, 심각도 등급, 복합 점수 이렇게 따지는데요. 심각도 등급은 환자의 치료 시급성을 이제 0점에서 9점으로 보는 거예요. 복합 점수는 영역별 객관적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치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 및 재현을 하면 중독 예방 및 상담 현장에서는 환자의 외형적 징후, 동공, 눈이죠, 눈동자, 활력, 징후를 통해서 급성 중독 상태를 파악한다. 동시에 AISI와 같은 다차원적 평가를 통해서 개발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금단 증상에 따른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ASI 지표를 복성하죠. 그래서 심각도 등급을 보는 것이 세버리티 레이팅 해가지고 면담 과정에서 환자의 주관적 보고와 객관적 상태를 종합하여 내리는 임상적 판단이다. 판단 지표이다. 그런 거죠. 측정 방식이 0점부터 9점까지 척도로 구성한다. 그래서 0점에서 1점은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뭐 8점에서 9점 사이를 극도로 심각하여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장점은 환자의 태도, 거짓 진술 가능성, 면담 시 비언어적 표현 등을 숙련된 경험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합 점수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스코어. 그걸 이제 핵심적 질문의 가중치부에서 수학적 객관적 지표를 삼는다. 그래서 0.00에서 1 사이의 소점으로 산출된다. 1에 가까울수록 심각하다. 0.00에서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 세세하게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거 여기서 아니면 이게 이론을 어디서 저기 하겠습니까? 의사가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이 시간이니까 지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30일간의 발생 빈도와 문제를 강도를 독립적인 공식에 대입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한다. 두 지표를 이제 비교한 거죠. 3번. 예, 아까 조금 전에 심각도 등급과 복합점수 해가지고 심각도 등급은 주관적 임상적 판단을 한다. 0점에서 9점까지. 환자의 동기 태도, 전체적 상황을 판단한다. 주된 목적이 즉각적인 치료 계획 배치 결정을 한다. ASI로. 복합 점수를 이제 0.00에서 1까지 그런데 1에 가까울수록 극심하다. 그래서 지난 30일간의 구체적 행위 수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뇨 검사하는데 저기 강화 혈색소를 뭐 3개월 동안 볼 수 있다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핵심을 이제 보면은 박스 밑에 핵심을 보면은 만약 특정 영역에서 복합 점수는 낮으나 30일간 사고가 없었음으로 해서 이제 복합 점수는 낮으나 심각도 등급이 높게 나타났다면 8 내지 9점이 나타났다면 현재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과거 이력이나 잠재적 재발 위험이 매우 커 치료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를 보고서 이제 파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원암용 현장에서 중독 상태를 즉각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약물적 신체적 징후, 임상적으로는 크게 눈, 동공을 보고 활력 징후, 행동 양상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관찰한다. 신체적 징후를 직접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또 반복됐어요. 뭐 억제제, 흥분제, 환각제 다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와서 다시 이제 3번 환각제 및 기타 3번 밑으로 내려서 이제 3번 보면 거기에도 또 자세하게 밑에 부분에 또 나왔어요. 엑스타시, MDMA, LSD, 케타민, 실로시빈 이게 또 나와있죠. 그 LSD가 강력하다는 거죠.
저기 LSD 밑으로 더 내리시면 돼요. 네, 밑으로 넘어가요. 됐어요. 그 정도는 해주시고. 네, 아까도 약물료 박스 위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박스 같은 위에 나왔던 우를 내리습니다. 네, 거기. 이게 이제 유학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억제제, 흥분제, 환각제, 대마 이게 있죠. 그래가지고 억제제는 아편류가 이제 억제제인데 동공이 축소되고 맥박이 저하되고 체온이 내려가고 기면 느린 반응, 졸음이 온다는 거죠. 졸음 현상이 오고 이제 흥분제 필로프는 동공이 확장되고 흥분되니까 동공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맥박이 상승하고 체온이 상승하고 방위 행동,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환각제, LSD 이거는 이제 동공이 확장되고 체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환각, 시각 이상이 왜곡된다는 거죠.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혈되고 눈이 충혈되는 거죠. 맥박, 호흡이 상승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각제에 마찬가지로 체온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완, 공상, 식탐 이게 먹는 거를 이제 탐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고. 걔는 찌는데 낮추면 안 돼요. 낮추니까 안 그래서 이제 끓어요. 아편계 약물에 의한 기면 증상이 120이니까 안 끓는다고. 내려서 이제 보면 이러면 끓는 게 아편류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기면 증상은 단순히 잠이 오는 수준을 넘어서 의식이 흐릿해지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기면이라고 합니다. 그 기면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졸음 현상. 그 기면 증상의 단계적 특징을 보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심화 단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초기 단계에는 이제 졸음이 쏟아지면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꼬인다. 구음장애 이제 발음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중기 단계에서는 꾸벅꾸벅 존다 하는 표현 상태가 나타나고 갑자기 고개를 떨군다. 중기 상태인 꾸벅꾸벅 조는데 갑자기 고개를 떨구는 상태가 살라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심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강한 통증이나 큰 소리 같은 자극을 주어야만 간신히 눈을 뜨거나 반응을 나타낸다. 인지 능력이 거의 상실된다. 기면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면 증상의 위험 지표가 있습니다. 호흡 억제와의 상관관계. 그래서 서호흡, 청색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색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입술이나 손톱이 푸르게 변한다. 그래서 즉각적인 응급 상태. 그러니까 얼굴이 푸르스름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간에 질환이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면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푸르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누렇게 변하는 홍색, 또 누렇게 황색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 질병의 징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5지 3장에서 앞뒤로 해서 6장 분량으로 항상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6페이지에 이제 들었습니다. 임상적 관찰 포인트. 아주 오늘은 딱딱 전문가 교수님이 하니까 아주 딱딱 나오네. 임상적 관찰 포인트 정리하거든요. 현장에서 중독자를 대변할 때 단순 필요에 의한 졸음과 아편류, 기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극 반응성,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어깨를 흔들었을 때 의식을 회복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동공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동공.
눈동자. 기면 증상과 함께 핀포인트, 동공이 줄어들었었죠. 동공 핀포인트 관찰된다면 이건 아편 중독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동공이 줄어들었어요. 근 긴장도 저하,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근육의 힘이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허리를 구부리고 땅을 쳐다보고 뭐 느릿느릿하고 말이죠.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현상들. 그래서 교육적 제어를 이제 보면요. 기면은 아편류 중독자가 죽음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탈린과 같은 초강력 아편류는 기면 단계에서 순식간에 호흡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면 증상이 관찰되는 즉시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LSD 같은 경우는 강력한 약물인데 이렇게 리세르직 애시드 다이에틸 라마이드 해가지고 LSD 약을 쓰는데 풀네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리세르직 애시드 다이에틸 라마이드. 그 특성을 보면 호밀에 기상하는 곰팡이인 맥각균에서 추출한 리세르그산을 합성해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호밀에서 이제 추출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그램 100만 분의 1g 단위로도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1g도 아니고 100만 분의 1g 가지고 환각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주로 종이 형태에 흡착시켜서 입에 물거나 삼키는 방식으로 남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페이퍼 에이시드, 그러니까 우표 모양의 페이퍼 그 종이에다가 이제 흡착시켜가지고 입에 물거나 삼키는 방법으로 흡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LSD는 소량으로도 8시간 내지 12시간 이상 강력한 환각 상태를 유발한다. 의지와 관계없이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플래시백 현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래시백. 과거 현상이 과거 트라우마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불안하고 공포감이 쌓인 거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학적으로 봤을 때 플래시백 현상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과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임을 교육시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라고 정의해서 주요 특징은 또 다음과 같이 플래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플래시백의 특징을 또 붙여봤습니다. 이 플래시백 주요 특징이 비자발적 발생한다. 지연성, 재연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비자발적 발생으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운전 중에, 업무 중에, 혹은 또 휴식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현상입니다.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과거에 했던 좋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은 만약에 사탄이나 귀신이 틈타서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해서 떠나보내게 해요. 그래서 유다가 사탄의 생각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도 사탄의 생각이 틈새 들어와가지고 틈나게 들어와가지고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모든 질병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질병과 위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연성이 있습니다. 약물을 끊은 지 수주, 수개월, 심지어 수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플래시백 현상이. 수년 후에도 어릴 적의 현상도 바로 생각하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재현성, 과거에 겪었던 시각적 왜곡, 물체가 흐르르한 현상, 강렬한 색채 감각 혹은 당시의 공포감이 그대로 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플래시백 현상이. 그래서 유형별 증상을 보면 감정적 플래시백, 지각적 플래시백, 신체적 플래시백 있어요. 마지막 보면은. 그 감정적 플래시백은 과거의 약물 투약 시 느꼈던 극심한 공포나 공황 상태가 갑자기 밀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각적으로는 시야의 가장자리에 선각이 보이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눈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밑으로 옆으로 빛이 물방울 같은 것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물의 테두리에 후광이 보이는 등 시각적 왜곡이 주를 이룬다. 그것입니다. 신체적 프레시병은 약물 기운이 올라갈 때 느꼈던 신체적 저림이나 압박감이 다시 느껴진다. 그래서 프레시병 현상이 나타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을 차리고 그런 트라우마 이런 거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아주 악의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선과 악에서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항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돼요. 기독교적으로.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그런 트라우마나 공포감이나 이런 것을 기도에서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야 건강한 그 정신 영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리 특성, 중추 억제제, 화각제, 그다음에 흥분제 이런 마약의 종류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상담까지 가고 치료 회복까지 가는 수준까지. 그래서 오늘은 마약 중독 관리 전문가 2주차 양리 특성 및 스크리닝, 약물별 신체적 징후, 중독 심각도 지수 ASI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